어떻게 1, 2, 3번 중에 해설 필요한 거 있어? 1, 2, 3번. 있음? 괜찮아요? 그래, 뭐, 없으면은 넘어가고, 뭐, 딱히 뭐가 다른 풀이 이런 것도 없어. 굳이 얘기를 하면, 역함수 미분법은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설명을 하면, 역함수 미분은 나중에 역함수 적분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데, 일단 역함수 미분법을 왜 쓰느냐 하면은 첫 번째가 역함수가 뭐라고 표현해? 싫어서 역함수가 싫어요. 왜냐면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역함수의 어쨌든 미분 개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그게 제일 중요해. 마찬가지로 나중에 역함수 적분을 할 때도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모양을 뜯어 고쳐서 역함수에 대한 이제 정적분 혹은 적분의 값을 구합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함수값을 구할 때도 뭐 다는 아니지만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않고 그냥 원래 있던 함수에서 반대로 이제 구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지. 그래서 역함수에 대한 이 부분을 함수를 구하기 싫을 때, 근데 실제로 역함수를 구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게 더 빠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 역함수를 그래서 구할 수 있는 놈인가 아닌가를 살펴보는데 거의 대부분은 없는 애들이 나와.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미분계수를 구하겠다. 뭐 그거를 이제 핵심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기하적인 성질이 워낙에 강해서 기하적인 요 부분은 수능에서는 뭐 항상 중요하니까 y는 x를 기준으로 해서 y는 fx의 역함수를 뭐 이렇게 gx라고 한다면 여기 요 부분을 a, b라고 할게. 거기에 대한 대칭이 되는 거기에 대한 기울기를 이걸 b, a가 되겠죠. 여기에서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G'B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데 이 GX를 구하지 않고 여기 F의 A에서의 기울기를 대신 대칭을 시켜갖고 구하는 게 이제 역함수 미분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대수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면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하는 것도 중요해. F하고 G 역함수에 대한 요 방정식이 거의 많이 쓰이죠. 여기에서 뭔가에 대한 값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이 미분계수 G'X는 1. 여기에다가 이제 뭐 A라고 하는 애를 집어넣어요. A를 집어넣었을 때 뭐 GB분을 B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A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어쨌든 값이 이제 들어가는 상황에서 요 놈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역수 구조가 여기서 만들어지게 돼. 그래서 대수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요 식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니까 방정식 잘 풀면 되고 요 부분에 대한 이제 연립 과정을 잘 해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역함수에 대한 미분법은 여기 이제 거의 다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어렵게 들어가면 확대 축소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치환 적분까지 부분 적분까지 가면은 역함수가 들어가면서 거기서도 이제 확대 축소가 좀 어려운 형태가 나와. 거기가 끝이야 사실 수능에서는. 그래서 이미 수능에서 거의 끝까지 다 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돌면서 문제가 나와요. 이쪽 파트에서 이제 그나마 좀 할만한 게 6번 정도가 계산이 안 나올 수 있는데 뭐 6번 정도 그냥 한번 해볼까요? 6번. 뭐 그냥 계산 문제인데 꼭 봅시다. fx가 1 더하기 2에 ax분의 2 빼기 2분의 1 이렇게 됐습니다. 역함수를 gx라고 한대요. 자, 일단 첫 번째 f의 gx는 x 이 정도를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f'0과 그 다음에 g'0의 관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0,0이 얘네가 대칭 점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따져줘야 돼. 뭐 전혀 다른 점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0을 집어넣어봐. 여기다가 0을 집어넣어버리면은 f의
0이라고 하는 애를 여기다 0 집어넣으면 2분의 2. 그냥 뭐 2분의 1이 나와버리지? 그러니까 f가 0,0을 지나지 않으니 g라고 하는 애도 여기에 0을 집어넣었을 때 뭐 다른 값을 지나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뭐 관련이 없는 점이야, 사실은. 자, 그래서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여기 g0이라고 하는 이 값이 어떤 특정한 값이 나오는지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f의 p라고 하는 애가 0이 되는 이 방정식을 풀어서 이 값을 좀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여기다 한 번 더 쓰자. f의 gx를 미분을 하면 g'x가 1이 되는 이 상황에서 여기 g'0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0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 0을 집어넣고 여기에 p 이 값을 찾아주는 게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g'0 대신에 g'의 0 대신에 f'p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고 이걸 연립한다 이런 구조를 먼저 알고 이제 들어가줘야 돼. 자, 그래서 뭐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어요. f에다가 p를 집어넣어서 0이 되는 1 더하기 2에 a p분의 2가 2분의 1. 뭐 요걸 이제 뭐 그냥 정리만 해주면 되지. 4라고 하는 애가 1 더하기 2에 a p니까 이쪽으로 3 이렇게 되네요. 3. 자, 이렇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미분을 해야 되겠네. f'x 값이다. 그러면은 몫의 미분법 해야 되겠네. 이거의 제곱분의 2에 a에 마이너스 붙여주고 2에 a에 x 이렇게 하고 a를 밖으로 뽑아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p라고 하는 애를 집어넣습니다. x에다가 p를 집어넣어요. 한 수야 이제는. 여기 ap가 됐으니 이게 3이 되고 4 곱하기 4분의 여기 다시 또 3이 되고 여기 a 이렇게 되고 뭐 요 값은 그냥 뭐 이렇게 정리는 뭐가 좀 이상한데 여기 원래 2가 있었지? 원래 2가 있었어. 2가 있으니까 8분의 3a 됐죠? 자, 그 다음에 f'0도 또 구해야 되네. 요거는 이제 여기다 p를 집어넣은 값이니까 요거에 이제 역수 형태로 집어넣은 거고 여기다가 이제 0을 집어넣으면은 1 더하기 1의 제곱분의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네.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네.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성립하는 값이니까 a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엄청 아름다운 문제는 아닌데 그냥 계산하라 뭐 이런 정도가 요즘 또 트렌드이기도 해요. 자, 뭐 이 정도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7번, 8번은 그냥 그냥 계산이고 진짜. 9번은 어때? 9번 괜찮아? 안 괜찮아? 자, 9번 해봅시다. 자, 9번. 이게 진짜 유명한 문제예요. 이게 사실 적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뭐 단원이 사실 맞지는 않아. t의 제곱이고, bt고, 그 다음에 f를 2번 미분하는 애가 루트 3 b가 되고요. f의 인버스의 0을 미분을 해서, 얘를 미분해서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된 거를 미분해서 0을 집어넣어라. 자, 얘는 여기서 또 2분의 파이 루트 사이에 있다. 자, 일단 뭐 이걸 딱 보자마자 적분을 할 생각을 하면은 일단 안 돼. 왜냐면 이게 이제 일반적인 학생들하고 실제로 이거를 약간 고등과정이라면 대학교 수준의 막 이제 그 미적분까지 배우고 나면은 이걸 막 이제 적분하고 싶은 욕구가 막 생겨요. 그래서 내가 진짜 충격받았던 게 과학고 애들이 이걸 막 그냥 적분해요. 그래. 그러다가 이상한 짓을 해요. 근데 여기서 목적은 일단 얘를 2번 미분하는 것까지 가는 거니까 얘를 일단 a를 집어넣는 건 알겠지? f의 a는 0.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걸 한번 미분을 하고 기본 정적분에 대한 함수니까 항등식이라고 하잖아. 여기다가 a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미분을 한다. 그래서 2 더하기 사인의 x제곱으로 미분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미분해요. 두 번 미분하라고 명령어가 있으니까 요거는 코사인의 x제곱을 한 번 미분되고 속미분까지 해서 2x가 되죠. 자, 얘가 루트 3 a 이렇게 났네. 그 다음에 여기다 a를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데 a까지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은 a는 일단 양수니까 날리면서 코사인의 a제곱이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옵니다. 뭐 a제곱의 값을 알 수 있죠? 실제로 얘는 이제 6분의 파이 이렇게 일단 구할 수 있어. 뭐 일단 구할 수 있으니 구해놓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0, 그러니까 f의 역함수에다가 미분을 해서 0을 집어넣은 거니까 f 역함수에 대해서 0이 나오는 값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f의 인버스, 요거 이제 방정식 풀어주는 입장에서 들어가는 것이 f의 b가 0이고 f의 이제 역함수에 대해서 뭐 공식을 써도 좋고 뭘 써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뭔가 fb가 0이니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게 여기서 이걸 조금 더 이제 정리를 가야 되는데 사실 따지기 많지. sin x 제곱이고 여기에 x라고 하는 애가 값을 집어넣는 게 a는 0에서 이제 루트 파이까지니까 여기선 양수예요. 이렇게 이 사이에 있는 값을 집어넣는 거는 양수가 되는 거고. 그러니 뭐 증가함수니까 증가함수에서 이렇게 fb가 0이 되는 값은 하나가 될 거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지. 여기 fa에서 0이 되는 거니 뭐 a랑 b랑 같은 애가 됩니다. a랑 b가 같다. 뭐 b를 세팅을 했지만 뭐 여기 이제 a가 되는 거고. 하여튼 자, 그 다음에 뭐 구하는 거야? 이제 f 프라임 요거를 이제 다시 표현을 하면 되지. f 프라임 인버스 뭐 헷갈리면은 뭐 요걸 바꿔도 괜찮아요. 이제 g 프라임의 0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fx의 역함수가 gx가 되면 이게 나중에 합성함수에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 나오면은 그냥 치환하는 게 오히려 나올 수도 있어. g 프라임의 0을 구하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f하고 g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쓰는 거를 연습을 좀 해. 그냥 공식으로 딱 해도 괜찮은데 왜 그러냐면 나중에 치환적분을 할 때쯤 되면은 이 식을 가지고 뭔가 뜯어붙이는 작업을 많이 하거든. 그때 진짜 많이 써요. 사람이 이렇게 쓰고 다시 미분하는 게 그냥 습관이 들면 되게 좋아. 나중에 좋아, 나중에. G'X는 1에다가 여기다 이제 0을 집어넣습니다. 0을 이렇게 0을 집어넣고 여기도 여기 G에 0이 A가 되죠. 그럼 F'A를 구해주면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F'A를 집어넣었더니 이게 F'A라고 하는 애가 2 더하기 사인의 A제곱이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없는데? 라고 보지만 여기 있죠.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요 범위 안에서는 요 각이 어쨌든 다 예각으로 들어갔으니 얘가 2분의 1이 되는 거고 요 값이 이제 뭐 F'A가 나왔으니까 이쪽으로 넘어가서 잠깐만 뭔가 더 필요한데 여기다가 2가 더해지는 거지. 여기다가 여기에 2분의 1이 들어가면 2분의 5가 되고 그럼 뒤집혀지니까 5분의 2 그냥 산수입니다. 마지막에는. 그래서 기본 프로세스가 여기에 있는 이 방정식을 풀어주고 여기에서 이렇게 살짝 넘겨주면서 그냥 산수하고 미분하고 그 정도예요. 그래서 별거 없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10번도 그냥 뭐 계산을 하는 건데 10번은 놀랍게도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역함수를 구할 수 있으니 사실 역함수 미분법을 안 하고 그냥 역함수를 구해서 미분해도 돼. 근데 그게 그거야. 똑같아. 자, 그 다음에는 11번은 어때? 요거 11번도 잠깐 해줄까?
11번. 뭐 간단하게만 얘기합시다. 자, fx가 ln의 a분의 시컨트 x의 탄젠트 x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자, 역함수가 gx라고 하는데 뭐 그냥 똑같은 표현이고 정보가 나왔습니다. x가 마이너스 2로 가는데 2분의 gx가 b가 돼요. 여기서 얻을 정보는 g의 마이너스 2는 여기 낼 거고 g'의 마이너스는 b가 됩니다. 마이너스 2. 그럼 이 얘기는 f 함수로 다시 정보를 바꾸면 f형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지. f형은 마이너스 2니까 여기서 집어넣어요. x는 0을 집어넣으면 탄젠트형은 0이고 시컨트형은 1이고, 그래서 ln의 a분의 1이 마이너스 2가 되니 뭐 여기 a의 값을 a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2니까 a는 2의 제곱이네. 자, 일단 뭐 이런 주어진 숫자들은 금방 구할 수가 있고, 뭐 b를 구하려면은 이제 미분계수 쪽으로 가야 되네요. 뭐 역함수를 구할 수 있나 봤더니 좀 귀찮고, 그럼 이거 좀 뭐 미분해야지, 뭐 어쩔 수 없지. 그럼 f 프라임 x 요거 상수는 떼서 그냥 밖으로 보내버리면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ln의 시컨트 x 탄젠트 x 빼기 ln a 하면 이런 건 없어져요, 그냥. 자, 미분하면 시컨트 x의 탄젠트 x. 시컨트 x 미분하면 시컨트 탄젠트 됩니다. 시컨트 탄젠트 x. 그 다음에 탄젠트는 시컨트 제곱 x.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가 뭐 일단 이렇게 이미 나왔으니까 뭐 이런 게 헷갈리면은 어차피 근데 이게 정보상 이게 연결이 될 수밖에는 없어. 그러니까 f의 gx가 x에서 다시 미분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그냥 공식처럼 써버려도 상관은 없는데, 자,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읍시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애가 이게 b가 되는 거고, g의 마이너스 2는 저기에서 0이 되고요. 자, 우리는 이게 필요해.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요거 필요해. 여기다 0을 집어넣습니다. 0을 집어넣으면 0, 요건 1, 요건 0, 요건 1. 뭐야? 그냥 1이네. 얘가 1이 되니, 이게 1이 되니까 P는 1이 돼요. 좀 허무하지만. 자, 그 다음에 12번 같은 경우에 이제 합성이 되면서 역함수를 구하라 하면, 우리는 이게 합성 미분이 더 쉽기 때문에 역함수 미분으로 하면은 이제 꼬여. 지금 얘 같은 경우는 f 함수가 있고 그거의 역함수 딱 한 단계 정도가 됐다면, 이제 여기 있는 애는 이제 g의 10분의 합성이 돼버리니까 잘못 풀면은 망합니다. 그래서 가장 그냥 편한 방법은 이 역함수 인버스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없애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f를 바깥에서 둘러싸는 거야. 그래서 g의 10분의 x 더하기 8 바깥에서 둘러싸면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다가 x자리에다가 fx를 집어넣는 방법도 있지. g에다가 10분의 fx 더하기 8을 집어넣은 애가 x다. 합성함수 미분을 하는 게 제일 나아요. 이 미분법을 이용을 하는 게 딱 봐서 그냥 만만한 걸로 들어가시면 돼. 이렇게 해서 그냥 뭐 fx 미분하는 건 별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인버스하고 관계식이 상당히 복잡하게 나왔을 때는 요 인버스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면 보통 맞아.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나중에 적분에서도 마찬가지. 역함수가 싫기 때문에 쟤를 없애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은 이거 뭐 킬러 문학인데 방향만 잡아줄게요. 이게 다 값을 뭔가 건드리다가 뭔가 안 나오는 듯한 느낌이라서, 자, 이렇게 A, P 대충 이렇게 갑시다. 자, 그래프는 뭐 별거 없어요. fx가. 그 다음에 gx가 x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역함수니까 당연히 미분하면은 뭐 증가 함수가 될 건데, 한 번만 확인을 합시다. 0도 안 되네. 무조건 양수네요. 그걸 역함수에 대해서 합성함수 hx가 f에다가 g 인버스를 이렇게 합성을 한 게 hx야. 근데 가조건에서 보니 x 빼기 1에
절대값 hx 그냥 여기다 집어넣어요. f 함수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인버스를 집어넣으면 g의 인버스 x 빼기 a g의 빼기 b의 제곱인데 사실은 뭐 제곱은 이 절대값이고 뭐 있으나 마나한 상황이잖아, 그치? 그럼 이게 여기 절대값에서 이게 분명히 이가 기울기도 0이 될 수 없으니 이 함수가 어떻게 생기든 간에 뭐 요렇게 그러니까 항상 이 절대값은 는 0을 조사하면 돼. g의 인버스가 이렇게 지나갈 거고 이게 y는 a가 이렇게 됐을 때 이게 100% 꺾여요. 꺾이는 점이 돼. 근 하나짜리니까 무조건 꺾이는데 그걸 얘가 이제 잡아주는 거지. 그래서 여기 이제 근이 되면 돼요. g의 인버스의 1이 a가 되면 됩니다. 여기에 근이 되는 부분을 얘가 막아주면 돼요. 곱하기 형태로.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많을 때, 뭐 이렇게 절대값이 있을 때 여기다가 fx를 곱해서 미분 가능하게 하시오 라고 하면 이건 무조건 이 fx라고 하는 애가 x 빼기 1에 대한 인수를 갖게 돼요. 이제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 그냥 이게 fx가 다양한 함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미분 계수 미분 정의로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돼. 1에서 미분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요걸 이제 풀어야 되거든. 어차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0이잖아. 그래서 이 값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게 존재하면은 이제 미분 가능한 상황이 되는데 이놈이 문제가 돼. 이놈이 1이 될 때가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때가 있어요. 이놈은 x가 1보다 크면 1이 되고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1의 f1과 마이너스 1의 f의 1이 이게 같아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없어지면서 1,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게 같아지려면 f1은 0밖에 안 되지. 인수가 들어가야 돼. 인수가. 그러니까 얘를 꺾인 점을 미분 가능하게 하는 건 인수밖에 없어요. 그 마찬가지로 얘가 문제가 생기니 얘가 잡아준 거고 그래서 이걸 이제 풀어주면 되지. GA가 1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됐죠? 뭐 이런 방법의 풀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IX 그러니까 이 함수가 이게 미분 가능해야 돼. 미분 가능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합성을 할 때 합성을 이제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함수거든. 항등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다가 x에다가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요. 근데 여기도 인버스가 있잖아. 이게 마음에 안 드니 여기다 gx를 그냥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여기다 gx를 집어넣어버려. 그럼 gx 빼기 1이 되고 여기는 x 빼기 a가 되고 여기는 x 빼기 b의 제곱이 됩니다. 이게 i의 gx. 이 놈은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여전히. 왜냐면 gx도 미분 가능한 함수고 ix도 원래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거기다 gx를 집어넣었으니 미분 가능해야 되고 이 놈이 이제 꺾여있는 거 확실하니 이걸 b가 막아줄 수는 없어. 왜냐면 얘랑 b가 다른 숫자야. 그래서 얘가 이제 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x 빼기 a라는 인수를 얘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여기다가 a 집어넣으면 0이 되듯이 여기다가 g에 a를 집어넣으면은 0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거를 잡아내는 거는 여기다 a 집어서 1이 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증가 함수니까 이걸 만족하는 애는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a가 0이 돼. 0밖에 없죠. 0 금방 찾아내고 이제 b만 찾아내면 되는데 b를 찾아내는 게 이제 역함수의 미분법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요거 이제 풀어내면 되죠. hx라고 하는 게 여기다 합성을 이렇게 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 인버스가 싫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gx를 그냥 집어넣어. 그래서 h의 gx, 그러니까 f의 x로 이렇게 하고 이제 미분하면은 부담감이 좀 줄어든단 말이야. 계산도 좀 실수가 줄어들고 이거를 합성함수로 미분을 해서 역함수로 들어가려면은 좀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인버스를 없앤다. 그래서 역함수 미분법은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 역함수가 싫어요. 없애면 됩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 얘기합시다.